편안들 하십니까? 이쪽처럼 여기도 다음부터는 좀 앞으로 더 나와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래야 늦게 오는 불자들이 뒤에 스스럼 없이 앉지 않을까 싶네요. 어느덧 11월 초하루, 동짓달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됐나요? 소설이 지나고 또 한 열흘 있으면 양력으로 12월 7일 날이 월한 스님 기일인데 음력으로 11월 12일 그날이 대설입니다. 그리고 나면 12월 22일 날이 동지, 또 소한, 대한이 지나면 입춘, 우수경칩이 지나면 춘분, 청명, 고구가 지나면 입하, 또 소만, 망종이 지나면 하지, 소서, 초복, 중복 지나면 입추, 처서, 백로가 지나면 추분, 할로, 상강이 지나면 입동, 소설 지났고 며칠 있으면 대설이 오고 그러면 또 동지, 이렇게 1년은 24절기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지구가 태양계를 공전하는 거리에 맞춰서 각이 잡힌 지구의 각에 비치는 태양과의 거리, 태양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24절기를 우리 선조들이 오랜 전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이 지금에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천 불교마을에서 지은 농사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고추도 마른 고추 한 2,000근 정도 수확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교당, 해외 포교당까지도 고춧가루를 빻아서 전달을 했고, 특히 일산 열애사는 구룡사 버금가게 다 챙겨가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봉사도 구룡사보다 어쩌면 더 앞장서서 함께하는 울력에 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포기는 적지만 김장을 해가지고 작은 통에다 100통을 담아서 일산 고향 지구에 있는 복지관에 100통을 전달했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생각해보면 마음이 번거로워지면 세상 이치가 다 번거롭고 찹찹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밝고 맑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늘상 정토, 극락 정토에 진배 없는 세상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화되어지고 있어서 인생이 무상이니 하는 말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4일 날 수능 시험 보는 날 음력으로 지장제일이어서 나는
그 수능 시험 날짜를 불교 믿는 이가 혹시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꿈꿨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다며. 11월 뭐 몇째 주 몇 호일 날 저 수능 시험 보는 걸로.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금년 동지는 여러분들이 죽을 누워 계신 어른들이 계시는 집은 모르겠지만 저 안포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날 일요일이래. 일요일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와서 뭐 동지법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팥죽 한 그릇씩 먹으면서 뭐 액땜한다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던데 그건 내 생각인가? 보살님 편히 앉으시오. 편히 앉으세요, 편히. 보살님이 아까 저 합창 끝난 다음에 박수 유도하던데 아무도 안 따라주던데 합창 다 했었어. 그래도 눈치들은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수 치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 날이 그날부터 유난히 추워져 가지고 물론 24 절기 중에 뭐 소설 대설이 다가오고 또 그다음에 입동이 지나가고 당연히 날씨는 추워질 걸로 생각하면서도 그 배추밭이 걱정됐어요. 우리가 금년에 배추밭에 배추를 11,000포기를 심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농사 지어가지고 잘 지어가지고 초기에는 가물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모종 심어놓은 것이 뭐 덜어는 타서 다시 이렇게 심기도 해가지고 잘 가꿔서 그것을 우리 몇 군데 포교당이 나누어서 어떤 포교당에서는 싹 재려서 씻어서 물 쭉 빼놓으니까 새벽같이 와가지고 차에다 실어가던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그 주지 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그냥 스스럼 없이 와가지고 매년 그렇게 가져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김장하는 줄 알고 일찍 온 불자들이 봉사하고 있는 줄 알고 아침 공양 시간에 내려가 봤더니 그 시간에 다른 포교당에 와서 배추 담아가고 있더라니까. 근데 여기는 아예 불교 마을에서부터 배추를 바로 추럭에다 싣고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었지만 참 걱정했어요. 날씨가 계속 영하로 내려가고 특히 내륙 지방은 더 춥거든요. 더 덥고 더 춥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어 터지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배추가 그만큼 견뎌가지고 왔는데 자를 때는 자르는 이들은 살짝 얼은 것만 느끼고 있었는데 막상 추럭에다 싣고 2시간, 3시간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구룡사에 도착한 것을 차에서 내릴 때는 많이 얼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래요. 배추가 배추 밭에 있을 때는 눈이 와도 어지간히 눈 와갖고는 견딘대요. 그런데 문제는 영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뿌리를 절제해버리면 땅에 받고 있던 지력을 상실함으로 해서 언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알았어. 그런데 막상 또 지하에 갔다가 이렇게 놓아두고 거기는 지하니까 여름에는 좀 더 시원고 겨울에는 바깥 온도보다 좀 따뜻한 그런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그게 살포시 녹으니까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주는 걸 보면서 내가 나이 먹었나, 내가 너무 걱정이 심했나. 제가 소임자들한테는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임자들 생각은 지금 이때가 추워도 포기가 더 무럭무럭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어 가지고 껍데기 벗겨내는 것보다는 폭이 덜 차도 그때 하는 게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침묵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도심에 있으면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산 속에 숨어 사는 것보다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울리되 물들지 않는 인생이 더 어려운 일이구나. 깊은 산 속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번잡하다면 그는 비록 산 속에 있으나 실은 장터에 있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래서 열반경에도 몸과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있고 몸과 마음이 번다한 사람이 있고 몸은 고요하나 마음이 번다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마음은 고요한데 몸이 번다한 사람. 그러면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30년 넘게 도심 포교 현장에서 살고 있는데 현실의 몸은 번다 하지만 그래도 늘 마음은 고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데 몸도 마음도 번다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고요하신 분은 불보살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처럼 도시에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어울림을 가진다면 몸은 번다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고요적적한 내 본성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더 간직하게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김장하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것을 틱낙한 스님이 제 대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한 송이의 꽃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것이 꽃이 아닌 다른 요소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시간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계속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꽃이 또 그 식물이 어쩌면 이번 김장한 그 배추가 걸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그 식물이 썩어갈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걸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역시 꽃이 되고 식물이 되고 열매가 되고 배추나 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꽃과 걸음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꽃과 걸음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유기비료를 쓰는 정원사가 걸음을 결코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농사짓는 이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배추 껍질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없이 벗긴 건 아니지만 한 커플만 벗기면 될 것을 두 커플 벗긴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했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깝게 생각도 했지요. 그랬는데 그 쓰레기를 배추 쓰레기를 전부 비닐봉지에다가 구룡사에서 담았습니다. 열애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그거 뭐 하려고? 나는 이제 그대로
버릴 줄 알고 좀 더 담아라. 그랬더니 아니요. 제천 밭에 가가지고 거름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뭔 생각이 났냐면 돈 주고 산 그 비닐봉지 도로 싹 수거해 갖고 와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지 않으면 청소차가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런 거 아닌가요? 가끔은 뭐 검은 봉지에다 넣어놨다가 뭐 낭패나고 그러기도 하던데,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건 그래 득락한 스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 해놓은 것 중에서 아까 읽어드린 그 글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려고. 내가 너무 앞서갔던 거 아닐까? 너무 걱정이 많았던 거 아닐까? 다 순리대로 다 되는 것인데, 그 걸음이, 그 배추 겉이 밭에 가가지고 걸음이 되면 내년에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또 배추도 심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순환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만 관심과 배려와 친절한 어울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연의 섭리도 한 송이의 꽃이나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건강한 씨앗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제천 불교 마을에 비옥한 토양의 땅이 있는 것처럼 또 충분한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하고, 또 세심한 농부의 보살핌이 더해져서 꽃과 열매가 맺는 것이고, 거기에 농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과덕의 열매를 거두고 다시 그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그 이치를 스님은 걱정한 것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불자들도, 인간들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러한 수고로움을 통해서 과덕의 열매를 거두어 다시 그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계승하고 발전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이든지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종교는 우리네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늘 종교관을, 불교관을 그렇게 말씀드리죠. 불교는 인간학, 불교는 인본주의, 불교는 우리들의 삶의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저는 근간해요. 불자들이 이분이 오면서 비타민, 저분이 오면서 뭐 하는데, 햇빛을 쐬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하는데, 나는 비타민 가운데 비타민 D가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미국에서 온 누가, 어떤 불자가 저한테 아무래도 스님 비타민 D가 좀 의사인데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요것 좀 드세요 해갖고 잘못 오면 약국 차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 갖다 놔도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은 챙겨 먹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말은 듣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차에도 똑같은 약이 있고 사무실에도 똑같은 약이 있고 또 침상 위에도 똑같은 약이 있고 식구들이 밥 먹는 식탁에도 똑같은 약이 있어서 손만 뻗치면 그 약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다 놓아두고 사는 이가 있다고 그래서 참 얄궂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나도 잘못하면 그렇게 지금 변화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매라도 오면 걱정이겠습니다. 여기서 먹었는데 저쪽 가서 보이니까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면 그건 밥보다 이제 비타민 더 무리하게 먹고 식재료보다 양념을 더 몽땅 넣어가지고 음식 만들듯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빠지거나 치우치거나 미쳐서는 안 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상기되는 생각이 있어. 불교를 신봉하고 있는 불자들이나 스님들도 자기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늘상 최고라고 하는데 최고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몰아붙이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참선이 좋아. 참선만 좋은 건 아니야. 염불이 좋아. 염불만 좋은 게 아니야. 절하는 게 좋아. 절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야. 주력, 정건, 다양한 수행법은 8만 4천 가지로 분단쳐서 비추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활유나 비타민이 에너지가 되고 윤활유가 오일의 경계를 벗어나서 기계를 윤활유적인 요소로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게 휘발유통이나 그게 가스통이나 그게 디젤통에 들어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아이고 스님이 막 절대 미치지 말라고 하더라. 아이고 스님이 빠지지 말라고 하더라. 아이고 스님이 그 집착하지 말라고 하더라. 아이고 하더라. 이제 가는 수가 있어. 우리는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종교가 우리네 생활에 실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어떤 보살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정건을 하게 된다면 오늘처럼 서가모니 예불을 정거를 한다든지 또 이 법문이 끝나면 신중단에서 우리가 약찬계를 함께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도를 할 때는 염송을 할 때는 우리도 관세음 보살처럼 대자 대비심을 지니고 살려고 하고 우리도 지상보살님처럼 대원행을 서원하고자 해서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셨던 불보살님을 염원하는 것은 나도 부처님처럼 나도 불보살님처럼 살아가기를 염원하고 서원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자세에서 간추려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져서 우리는 실생활에 내 모습,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도리를 다 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아주 가까운 집에 결혼식이 있어. 그것도 뭐 오후에 한다든지 하면은 절에 올 수가 있지만 지금 12시에 그 집 결혼식이 있어. 근데 아주 가까운 집이야. 꼭 가가지고 먼저 가서 있어야 될 집인데 오늘 초하루라 절에 안 오면 안 된다고. 아이고 이러면 이제 복잡해져 계산이. 아셨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응? 옛날에 우리가 1년에 동지가
마지막 시간이자 첫 시간인 것처럼 하루에 마지막 시간이자 첫 시간이 자시예요.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를 자시라고 그래. 우리 선조들은 대단한 예지력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요. 그래서 그 전날, 돌아가신 전날 준비를 해서 첫 시간에, 쳤다고는 첫 시간에 시계가 없을 그 시절부터 이제 준비를, 하루 전날 준비를 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말이 어떻게 와전이 됐냐면 산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변했어. 산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사를 하루 전날 지내는데 낮에 절에 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집에서 초저녁에 지내고 밥 먹고 헤어지고 그래. 그러면 그 제사는 돌아가신 날 지내야 돼. 영가가 아직도 밥 얻어 먹으러 오겠소? 아니요.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분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이나 가족들이 그런 때 만남을 통해서 숨을 같이 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통도사에서도 월화 노스님이 음력으로 11월, 생각해봐요. 쉽잖아요. 짝대기가 4개니까 11월 11일 날 돌아가셨어. 그런데 내가 12년 전에 통도사 주지로 가가지고 들여다보니까 11월 10일 날 제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산날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날 또 무지하게 아프셨어. 응?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계신 날로 그러면 기억을 해가지고 날짜를 다시 잡아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주지 입장에서, 제자 입장에서 돌아가신 날 낮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고 달해제를 하는 근본이 거기에 있다 해갖고, 제가 주지할 때 11월 11일로 못 박아놨어. 지금은 스스럼 없이 11월 11일 날 하는데, 금년에는 그날이 대설이더라, 그 말이요. 아셨습니까? 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번에 제가 열애사도 부타 TV에서 김장하는 거 사진 찰까닥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나도 구룡사 김장하는 거, 구룡사는 배추 내리는 날 뽑아오고 내리는 날 하루, 그 다음 날 자르는 날을 또 큰 통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담근 날, 그 다음 날 씻어서 재놓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아마 5, 60명도 넘는 불자들이 와가지고 그 김장을 했는데 맛있게들 담았어. 여러분들 봉사하신 분들은 소임자가 요만큼씩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 주었나? 입 싹 닦았나? 나는 여기서 100통이나 복지관에도 주는 판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싶으면서도, 구룡사하고 인연 깊었던 불자들, 초기부터 애썼던 불자들 가운데 노 불자님들한테는 김장해서 통에다 담아갖고 복지관 보내듯이 배달했어, 배달. 지금 제천 불교마을에도 금년에 고추 심었던 그 땅을 시주했던 보살님이 며칠 전에 세상 인연을 마감하셔가지고 저도 그 상갓집에 갔고, 그 보살님이 본래 제가 통도사
가기 전에 살았던 그 신대방동 장안사라는 절의 신도회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구룡사로 영가를 모셔오지 않고 본래 맺었던 그 젊은 시절에 댕겼던 그 인연, 그 절에서 만난 인연으로 나중에는 구룡사에 이제 교통도 좀 편리하고 하니까 오시기도 했고, 또 그 두 내외분이 그냥 간곡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10수년 동안을 사양하다가 내가 그 땅을 불교 마을 운조함에다가 편입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그 역량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세상 살면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다 언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김장에 함께 했던 분, 늘 봉사를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법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1층에서 봉사하시는 불자, 또 후원해서 지금 여러 불자들이 공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불자 등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 분들이 느끼는 소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저 유치원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100명 넘는 숫자가 저 구룡산 자락에 구룡마을이라는 무허가 판자촌이 아직도 그렇게 집성촌처럼 그렇게 개포단지 옆에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탄을 수천 장을 갖다가 전달하고 와서 구룡사에서 그러면 점심을 한 건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놨더니 와가지고 저하고 만남을 가졌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상쾌하다고 하더라고요. 상쾌하다. 그 말 끝에 내가 그런 얘기를 곁들였습니다. 상쾌하다는 얘기는 기쁘고 즐겁다는 이야기인데, 기쁘고 즐겁다는 이야기는 복을 지었다는 얘기고 덕을 나눴다는 얘기고 나눔을 통해서 덕을 쌓았다는 얘기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혜롭다는 것이다. 이게 복덕과 지혜, 공덕의 흐름으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거기 다녀오면서 참 맑고 밝은 그 모습을 지금 내가 전체를 다 보고 있는데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표정을 여러분들한테 읽히고 있는데, 복이라는 것은 짓는 것이다. 오늘 연탄을 그 배달하고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것은 복을 짓기도 한 것이고, 그것은 덕을 쌓기도 한 것이다. 덕이라는 것은 나눔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덕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룡사는 여기보다 훨씬 더 배추가 많이 왔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기는 구룡사를 생활하면서, 짓고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 절을 설계부터 반영시켜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여기는 추록이 들어간다. 지하 3층까지도 추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추 내리기도 훨씬 쉬웠겠죠. 구룡사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걸 전부 날랐다고요. 그래도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아서 푹푹 밀고 땡기고 하니까 가긴 가던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신시 컴퍼니, 극단 신시에 있는 직원들이 20명 넘게 남자 직원, 여자 직원 할 것 없이 전화 당번 한 사람 남겨놓고 누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저가 다 나와가지고 같이 그걸 싹 다 내려가지고 지하 2층 저 주차장에 이렇게 싸놓고 가는 그 모습은
마치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연탄 배달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았어. 아마 이번에 배추 울력 김장한 그 불자들의 그 모습도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갖고 사진 보낸 걸 내가 키워갖고 땡겨봤자니 그 화사한 미소를 보려고. 자, 달라이 라마께서 그런 말씀을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여라 하는 주제의 법문이었는데, 남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돕고 남을 이롭게 할 때 가장 덕을 보는 것은, 그래도 여기서 가장 덕을 본다고 할 때도 큰 덕자를 써요. 덕성스럽다는 글자를 쓰는데, 보는 것은 나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다.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뭔 일이 있으면 다들 함께 동참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최인호 작가의 산중일기라는 글에서 발췌한 건데, 얼굴 풍경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해. 얼굴 보면 참 고우신 분들은 저 칼 안 됐어도 곱다. 제가 그 전에 어디선가 내가 법문하면서 싱거운 소리를 한번 했는데, 저 어렸을 때 우리 또래의 여시가이가 코가 이렇게 납작했어. 코가 납작했는데 성장해가지고 보니까 코가 오똑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콧대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나도 궁금하면 그거 꼭 물어봐야 돼. 그랬더니 돈 좀 드렸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시집도 가고 자식도 잘 낳고 잘 사는데 아가 태어났는데 또 납작해. 이거 나무 얘기 아니요. 나무 얘기 아니고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눈 같은 거, 눈도 우리나라는 진토요. 옛날에는 먼지가 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요즘은 산업 공해로 인해 가지고 산성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뭇잎이 가을에 떨어져야 될 나뭇잎이 안 떨어지는 게 길에 꽉 찼어. 또 떨어져도 그게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서지지 않고 그대로 굴러댕겨. 프라타타스 나무인가? 방울나무 같은 거 보면 특히 더해. 은행잎 같은 것은 작아가지고 그냥 별것 눈에 별로 안 띄지만 그 이파리 큰 것은, 그런데 떨어져서도 소멸되지 않을 뿐더러 한겨울에도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 그건 왜 그러냐? 살라고 그랬어. 산성비가 오니까 그냥 옛날 그 나뭇잎으로 있으면 산성비에 녹아버려. 그러니까 진화한 거예요. 나뭇잎도 식물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은 산성비 내리는지 모르고 비 오는 거, 비 맞는 것이 무슨 취미라네. 그래서 내가 그 처사 보고 그랬다. 야야, 앞으로는 비 맞지 마라. 응? 다음에 니도 안 썩을라. 응? 죽고 난 다음에 안 썩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머리를 만지면 또, 그래서 머리가 빠지나요? 또 이러더라니까. 요즘 살다 보면 주변에 싱검 떠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누구 흉보려고 한 게 아니야. 사람의 얼굴도 유전적으로, 요즘 의학적으로는 DNA라고 그러지, 유전적으로 잘 타고나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살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이미지대로 변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얼굴의 변천사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지요. 저보고도 아이고 스님 한 2, 3년 전에는 막 얼굴이, 그때 이제 병원에서 체중을 10kg 이상 낮추지 않으면 그 당 혈소가 높아가지고 그게 혈관으로 운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뻥 하면 그 의사가 그래, 스님 여기서 뻥 하면요 스님 몸 바꾸시면 돼요. 그분도 불장 모양이라. 여기서 뻥 하면 심장에서 뭔 일이 생기면 몸 바꾸시면 또 태어날 건데요. 뭐 이런 말 아니겠어. 그런데 스님 여기서 뻥 하면요 신세제예요. 그것도 몇 년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알아 하시오. 나한테 조언을 아주 강력하게 해줘가지고 초기에 몇 달 사이에 식이요법도 하면서 걷기를 많이 했더니 체중이 10kg 이상을 낮췄어. 그래도 지금도 75kg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0, 30년을 90kg이면요 근수로 이야기하면 150근이다. 150근이면 옛날 농촌에서 큰 잔치에 필요한 돼지 근수요. 20, 30년을 늘 90kg 이상 나갔어. 30대, 40대, 50대까지 그랬어. 그것을 동도사 주지소인 보면서 노력을 하고 수미산 히말라야 댕기면서 거기 갔다 오면 몇 킬로씩 빠지는 것을 그대로 조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5kg 나가던 것을 그리고 2, 3년 동안 3년 가까이 그 낮춘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몸에서 반응이 어떤 반응이 오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영양소 결핍처럼 쭈그룩쭈그룩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탱글탱글해졌어. 다시 내가 일부러 턱 쳤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참 이 4대 육신도 5대양 6대주가 있는 오장육부가 있는 이 몸뚱아리도 그렇게 적응력이 뛰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산중일기 최윤우 작가의 얼굴 풍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전부가 다 각자가 그렇게 주어져 있더라. 마치 매일 가는 산도 정발산이 12만 평이야. 12만 평 정발산이. 뉴욕 원각사가 30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원각사라고 미국은 미국이지만 그 사찰 땅이 크지요. 통도사는 800만 평이요. 왜 안 놀래? 시주한 적이 없어? 우리 조상들이 다 해가지고 이룩된 거예요. 사찰에는 산중에 있는 절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그래도 조상 대대로 대물림해준 그런 사찰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크게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까? 이 정발산 한 바퀴 돌면은 3.6km예요. 그것도 모르지. 구룡사 지하 3층에서 옥상까지 가면 108계단이야. 그것도 모르지. 또 스위치를 아마 열애사에서는 나하고 전기 담당 실장하고 각심 스님만, 난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내가 살아온 쪼로 봤을 적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스위치를 키면 어떤 불이 켜지고 꺼지는 거 몰라. 구룡사도 제가 아침 공양으로 내려갈 적에 극락전에 불을 더 올려놓고
그때부터 불자들이 오기 시작할 시간이니까. 또 점심 공양 시간에 후원에 식당에 공양간에 불을 다 밝혔는데 제가 보통 점심을 한 12시쯤 먹으러 내려가면 그때는 불자들이 많이 빠져서 법편날 아니었을 때는 사시기도 11시 한 10분 정도 끝났다고 하면은 공양 어쩌고 어쩌고 하면은 했는데도 사람이 서너 명 있어도 그 불 다 켜놓고 있어. 응? 처음에는 많이 들어오던 어쨌든 점심 공양 시간이니까 후원에도 키워놨더라도 사람들이 일정 부분 빠져나갔으면 그걸 조정해줘야 돼. 그걸 나 한 사람 외에는 그것을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 말이요. 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기도 저기도 보면은 써져 있을 것을 꼭 또 끄는 이가 있어. 아이고, 에? 써져 있을 곳에는 써져 있어야 돼. 켜져 있어야 돼. 그런데 꼭 법편날 같은 날은 계단에도 걸어 올라오는 이들이 있으니까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는 상태에도 오다 보면 센서등이 또 켜지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또 전기세 나간다고 또 올라가다가 꼭 톡톡톡 끄고 가는 데가 있어. 그건 어떤 사람과 같냐면 예불 할 때는 같이 예불 하고 법문 들을 때는 같이 법문 듣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문하고 있는데 108배 하고 있고 가끔은 그런 사람 여기는 없어. 여기는 저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조계사 가보면 있다. 어? 법문하고 있는데 법당에서 절하고 있어. 또 저녁 예불, 새벽 예불 하고 있는데 또 앉아고 참선하고 자빠졌어. 가서 그냥 볼태기를 한 대 붙여주고 싶은 그런 때가 있기는 있어.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말이야. 우리는 안 그렇지만 마치 매일 가는 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풍경이 바뀌듯 저는 추나추동 사시절서의 식물을 보면서 보면 가을에 단풍진 것이 노인의 늙음과 병듦에 가까운 걸로 표현하자 보면 우리는 단풍놀이 가고 있는데 식물 입장에서는 병든 모습, 늙은 모습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또 그 식물 단풍나무 구경 가고 단풍놀이 가는 것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이거 의미 있는 말이요? 우리도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모습도 어쩌면 모두가 같이 겪어야 하는 풍화작용의 현상으로 비춰본다면 아름답게 승화하고 미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풍경이 바뀌듯 우리들의 얼굴의 나이에 따라서 우리들의 얼굴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얼굴은 그 사람의 역사이자 현장이며 그 사람의 풍경이 아닐까. 그런데 정우 스님 보고 근간에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기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몸이 나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불자들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이왕의 최인호의 그 자료에서 보니까 인연이라는 글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양한 얘기 속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가족은 하나의 국가, 나라와 같다. 누군가가 가족에게 불만이 있다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그 불만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 놓게 되면 그건 나라의 국가의 기밀을
다른 나라의 누설하는 것과 같다. 가족 문제는 언제나 가족 안에서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끝내 극복해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글이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룡사 같은 데에서는 후원해서 그릇 씻고 반찬 만들면서 그 당그락거리는 소리가 좀 크게 나면 그게 바깥으로 새 나가면 부엌이 시끄럽다는 얘기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지 그릇 씻을 적에도 그릇 씻을 때도 조용조용하게 살포시 씻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후원에 이렇게 전달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속에서 뭐가 끓으면 그릇도 깨지기도 하고 내부치기도 하고 소리가 더 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웃집으로 전달되면, 어제 아래도 일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데 우아래층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고는 해코자 하고는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 일을 벌였던 사람은 8층인가 몇 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 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 아닐까 싶네요. 서로 좀 이해하고, 그건 아파트 건축법이 문제이기도 해. 자기 집을 별도로 지었으면 우아래층에 옆에 소음이 그렇게 나도록 지었겠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시골에 가서 살아도 내 집 갖고 내 혼자 사는 것이 낫고 그럴 것 같아요. 난 아파트 사는 이들 참 좋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던데, 하긴 나도 지금 3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도 현대식 건물 안에 사니까 아파트로 표현하면은 그런 거 아닌가요? 하여튼 건강들 하시고요. 겨울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동지이기도 하고 입춘이기도 하고 사시절서가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내서 항상 불보살님의 가피와 유실력을 함께 지닐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